네, 설 연휴를 한 주 앞두고 이 극장가가 조금 한산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이번 주에는 굵직한 우리 영화 두 편이 개봉을 했습니다. 바로 영화 투사부일체와 홀리데이인데요. 이 영화들과 함께 또 어떤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지 이번 주 개봉작 소식 손문성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어떤 영화들이 개봉을 하나요?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편의 우리 영화 투사부일체와 또 홀리데이가 개봉을 하는데요. 이 두 영화 아주 상반된 분위기의 영화입니다. 네, 먼저 정준호, 정웅인, 정운택, 일명 정트리오라고 부르죠. 네. 이 세 분이 출연하는 투사부일체 코미디 영화고요. 또 이성재, 최민수 씨가 주연을 맡은 홀리데이 액션 드라마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나면 좀 가슴속에 진한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죠. 네. 네, 그리고 외화로는 지난 2004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폴라 익스프레스라고 이번에 3D IMAX 버전으로 새롭게 개봉을 하고요. 또 호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가족 드라마 투 브라더스도 오늘 개봉을 합니다. 네, 이렇게 네 편의 영화를 잠깐 짧게 봤는데 일단 영화 투사부일체, 왜 전편 투사부일체의 속편이어서 네, 참 큰 그렇죠. 관심을 끌 것 같아요. 네, 이 주말 예매율 집계로 한번 영화들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 투사부일체 말씀하신 것처럼 전편이 흥행에 성공을 했다면 속편도 그만큼 기대를 받게 됩니다. 네. 이 전편인 투사부일체 속편 투사부일체가 이번 주말 온라인 예매 순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위에 올라 있는데요. 네, 벌써 지금 몇 주째 왕의 남자가 예매 순위와 박스오피스 1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사부일체가 오늘 오전 8시 집계까지 왕의 남자 뒤를 아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재, 최민수 씨 주연의 홀리데이가 주말 예매 순위 5위에 올랐고요. 또 투브라더스도 이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의 그런 어떤 지지에 힘입어서 예매율 8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소개해 주신 영화들이 참 장르가 다양한데 이 영화들이 어떤 영화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이 투사부일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이었죠. 이 투사부일체가 전국 관객 350만 명을 동원하면서 참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렇죠. 이 정준호, 정웅인, 정운택 이 세 명의 주인공들과 또 전편의 배우들이 이 속편에서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투사부일체 1편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학교로 간 조직의 중간 보스죠. 정준호 씨가 맡은 두식. 이번에는 사범대학교 윤리교생 선생님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에 두식을 학교로 보냈던 조직의 보스 김상중 씨가 역할을 맡았는데요. 김상중 씨가 두식이 교생으로 있는 학교의 학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보스와 그의 부하지만 학교에서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게 된 입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좀 위기 질서가 전복되는 상황, 참 많은 관객들이 통쾌하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소재가 되죠.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참 전편 투사부일체와 좀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내용도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어리버리한 중간 보스, 그리고 단순 무식하고 사고 뭉친 정운택 씨, 그리고 폰만 잡다가 낭패를 겪는 정웅인 씨, 이 캐릭터들도 좀 비슷하고요. 또 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조폭이라는 소재는 참 한국 영화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그런 소재죠. 네, 그리고 코믹한 요소들로 웃음을 주면서 그걸 이끌어가다가 좀 후반부에 감동을 주는 그런 구성도 좀 비슷하고요. 네, 그럼 이렇게 좀 전편의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사실상 속편이 조금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는데요. 네. 전편의 느낌을 기대하면서 극장으로 찾아가는 관객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편에 충실한 속편이 그만큼 안정적일 수도 있고 또 이 전편만한 속편이 없다,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투사부일체를 보실 때 조금 전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웃음이나 감동, 무언가를 기대하시고 보신다면은 조금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친구들이나 연인들과 함께 손잡고 극장에 가서 좀 가볍게 아주 재밌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택을 하신다면 이 투사부일체 아주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춘자 씨가 또 여기 조연으로 깜짝 출연을 하는데요. 정운택 씨의 부인으로 아주 개성 있고 독특한 연기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춘자 씨의 연기도 기대되고 왜 네. 전편만한 속편이 없다 이런 좀 속설을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길 투사부일체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홀리데이도 개봉을 했는데요. 네. 이 홀리데이는 왜 투사부일체만큼 좀 이렇게 즐기면서 볼 만한 영화는 아니죠? 그렇죠. 홀리데이는 웃으면서 볼 만한 영화는 아니고요. 조금 비교를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만큼 불편하진 않지만 조금은 불편하게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네. 네, 지난 88년에 탈주범 지강원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요. 이성재 씨가 지강원을 모티브로 한 지강혁 역을 연기를 했고요. 또 최민수 씨가 지강혁을 괴롭히고 뒤쫓는 경찰 김한석을 연기했습니다. 네, 지강원 사건 참 어려운 푸시 기억이 나요. 네, 당시에 지강원이 12명의 제세자들과 함께
죄수들을 이송하는 버스에서 탈주를 해서 무려 8박 9일 동안이나 서울 일대를 활보를 했는데요. 이 북가자동의 한 가정집에서 마지막으로 인질극을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를 했을 때 이 지강원이 경찰과 매스컴을 향해서 바로 무전 유죄를 외쳤죠.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네, 저는 조금 어릴 때라서 조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했던 분들은 이 영화의 그 마지막 대치하는 장면을 보고 아니 그때랑 저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당시의 지강원 사건을 잘 알고 또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는 재미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맛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사실, 팩트라는 말과 또 허구를 뜻하는 픽션이라는 말의 합성어죠. 네. 팩션 영화들이 가지는 장점이 바로 이건데요. 그래서 아마 실제 그 당시 사건과 비교하면서 영화를 보는 재미가 이 영화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홀리데이의 제작사인 이 현진시네마의 이순열 대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했는데 사건 배후에 가려졌던 아주 그런 많은 부분들을 영화에 녹여냈다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당시 인질이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요. 지강원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최대한 예의와 배려를 했었다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마지막 인질이었던 사람은 지강원과 애인 사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런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지강혁이라는 인물을 그리면서 그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적인 구조리나 모순과 같은 점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당시에는 몰랐던 어떤 가려져 있던 부분들을 캐본다는 그런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왜 영화 시사회에서 최민수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재미로 보는 영화가 아니다. 네, 이 영화는 그렇죠. 재미는 없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저도 영화를 보기 전까지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상 영화를 막상 보고 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화 재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사회 때 영화를 보고 나온 기자들 평도 일반적으로 지루하지 않고 참 괜찮았다 이런 평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리고 따지자면 이성재 씨의 좀 군더더기 없는 연기 참 좋았습니다. 네. 이성재 씨는 어떤 영화에서든지 좀 가감 없이 적절하고 깔끔한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인데요. 이번에도 지강형 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체중을 감량하고 몸 관리를 해서요. 아주 날카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얼굴이 많이 야인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사회 때는 영화 내용과 상관없이 이성재 씨 상반신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네, 그 이성재 씨뿐만 아니라 또 상대 역을 맡은 최민수 씨 아주 조금 과장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최민수 씨가 영화에서 시종일관 억압을 하는 권력자 입장에 서 있는데요. 중간에 지강혁 일당이 죄수 호송버스를 제압해서 김한석을 무릎 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아주 끝까지 폼을 잡다가 결국 지강혁의 총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최민수 씨가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장면에서 조금 실소를 터뜨리게 되는데 짧은 장면이니까 영화 보실 분들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장면을 꼭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 참 상당히 많은 조연들이 등장을 해요. 네. 네, 참 많은 탈옥수들. 그렇죠. 네. 조연도 참 많은데요. 이 무대 인사 때 홀리데이만큼 많은 배우들이 무대 인사에 올라온 영화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특별한 재미, 바로 조연에 또 있는데요. 주연만큼이나 조연들의 연기가 눈에 띄는 영화입니다. 장세진 씨, 이열 씨, 여현수 씨 등 조연들이 웃기다가 울리다가 시종일관 이 관객들을 이끌고 나가는데요. 각자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아주 특히 그동안 악랄하고 좀 무서운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었죠. 장세진 씨가 어떤 자신의 아이를 하나 갖는 게 소망인 아주 소박하고 어떤 순수한 그런 남자 연기인데 장세진 씨의 새로운 연기도 참 의외이면서도 잘 어울렸습니다. 네, 그래요. 홀리데이까지 지금 화면을 봤고요.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볼 만한 외화들이 개봉을 한다고요? 네, 먼저 이 폴라 익스프레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04년도 크리스마스 시즌 때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요. 톰 행크스가 목소리와 퍼포먼스 캡처 연기로 7명의 캐릭터를 연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7명의 캐릭터가 모두 다른 캐릭터가 아니라 각각 다른 버전의 톰 행크스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괴로웠던 영화인데요. 네.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8살 소년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북극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산타를 만나고 온다는 그런 환상적인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폴라 익스프레스 같은 제목인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좀 수정된 버전인가요? 네, 이번에 재개봉하는 폴라 익스프레스가 사실 내용과 그래픽 모두 같은데요. 네. 다른 점이 있다면 관건이 있는데 바로 3D 아이맥스
아이맥스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네.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네. 이렇게 안경 쓰고 네네, 보는,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 제작된 안경을 쓰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는데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겹쳐지는 영상인데 네.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게 3D 입체적인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저는 제 대전 엑스포에 가서 당시에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네. 이 학생들이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서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안경 안 쓰고 밖에서 보면 되게 우습잖아요. 네, 그렇죠. 삼자 입장에서 보면 참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폴라 익스프레스가 이 3D 아이맥스 버전으로 재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제가 뭐 저희가 TV로는 보여드릴 수 없는 장면이어서 조금 아쉬운데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상당히 놀라운 경험이 되실 텐데요. 뭐 기차가 코앞으로 달려나오고 또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바로 이제 눈앞에서 만져질 듯한 그런 느낌, 아주 환상적인 체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3D 아이맥스 영화 폴라 익스프레스까지 알아봤고요. 네. 또 동물이 주인공인 또 한편의 외화가 개봉을 하죠. 네, 이 투브라더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 1988년에 개봉했던 영화 베어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곰이 주인공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베어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장작가 아노 감독이 다시 한번 이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장작가 아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없는 어떤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나 혹은 언어 이전의 인간의 문명을 다룬 어떤 문명 이전의 인간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뭐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없는 영화를 연출하는데 상당히 그런 설득력이 있는 연출력이 있는 그런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번에 투 브라더스라고 이 두 마리 쌍둥이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귀엽겠네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투 브라더스는 새끼 때 그 인간에 의해서 헤어지게 된 그런 쌍둥이 호랑이 형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쿠말과 샹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쿠말은 좀 터프하고 씩씩한 성격이고 샹가는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의 호랑인데요. 이들이 사람들 손을 거치면서 씩씩했던 쿠말은 이 서커스단 호랑이로 조련이 되면서 점점 겁이 많고 또 소심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한 샹가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반대로 거칠고 아주 사나운 성격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성장을 해서 결국 서로를 죽이게 될지도 모르는 격투장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호랑이 형제가 눈빛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장면, 사람들이 하는 눈빛 연기보다도 더욱 감동적입니다. 호랑이들의 눈빛 연기를 비롯해서 참 이렇게 왜 호랑이들이 연기를 한다는 게 참 그 연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더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요. 이 영화가 호랑이들이 만든 상황을 캐치한 게 아니라 미리 쓰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호랑이들의 연기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네, 각본은 이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의 알랭 고다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뽑은 호랑이들을 오디션을 거쳐서요. 이 어린 호랑이들과 성장한 호랑이들 22마리를 캐스팅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쯤 되면 감독이나 제작진들이 이 동물과 교감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참 색다른 재미가 더 네,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자, 뭐 설 연휴를 앞두고 좀 극장가가 좀 한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볼만한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송문선 기자가 알려드린 좀 다양한 영화들 이번 주말 극장가에서 꼭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